안녕하세요. 함께 산책하는 함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책한 지 168일 차이고요. 오늘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산책하면서 맨발 걷기를 위한 10가지 안전 수칙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이거는 박동창 작가님의 맨발 걷기 첫걸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박동창 작가님께서 미국의 맨발 등반가인 리차드 프라진 그분이 쓰신 책 맨발의 하이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몇 가지 기본 수칙을 참고해서 만드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그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168일차 맨발인으로서 요거 한번 제가 겪어본 거 하고 안전수칙하고 맞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거든요. 맨발 걷기를 위한 10가지 안전수칙. 첫 번째, 여벌의 보온용 옷을 준비한다. 숲속 온도는 집 온도보다 한 보통 3, 4도 낮다고 하거든요. 그걸 실제적으로 느껴요. 집에서는 이제 별로 춥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와보면 좀 싸늘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벌의 옷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여벌 옷을 그냥 입고 와서 더욱 뭐 온도 차이가 크게 없으면 벗고 해도 되고 아니면 다시 입고 해도 되고, 그래서 여벌의 보온 옷이 필요합니다. 여벌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나 또 추워가지고 감기가 들다거나 이런 걸 미리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구급약품을 준비합니다. 저는 제 가방에 항상 소독솜과 밴드를 들고 다니는데요. 발가락이 돌부리에 채인 적도 있고, 이제 발바닥에 엊그저께 이제 가시에 찔려서 조금 상처가 난 적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이제 일회용 밴드로 붙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좀 심하게 다칠 경우에는 이제 붕대로도 감고 해야 하는데 크게 맨발 걷기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이 크게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돌부리에 부딪히거나 채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혹시나 발가락이 찢어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붕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붕대 밴드, 요즘에는 그런 것도 좀 나오더라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사랑하는 이제 맨발인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맨발 걷기 준비물 중에 쓰레기 봉투와 면장갑이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 휴지나 유리 조각, 쓰레기 등을 줍는 거죠. 줍고 그 땅에 박혀 있는 뭐 그런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가 필요합니다. 사실 봉투는 많이 필요해요. 신발을 넣을 봉투도 필요하고 쓰레기를 넣을 봉투도 필요하고, 만일 또 쓴 수건을 넣을 젖은 수건이 되잖아요. 마른 수건을 가져왔는데 쓴 수건을 넣을 봉투도 필요하고, 그래서 봉투가 넉넉하게 3개, 4개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맨발 걷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인데 무슨 그냥 걷는 건데 무슨 준비 운동이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체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근육과 관절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근육과 관절을 풀지 않고 만약 맨발 걷기를 한다 하면 혹시나 모를 이제 좀 똑같은 상황에 닥치더라도 다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스트레칭을 하고 온 사람은 만일 뭐 이만큼 손톱만큼 다쳤다 하면, 스트레칭을 하지 않은 분은 대처 능력이 좀 느리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체조, 스트레칭 꼭 필요합니다. 제가 걸으면서 말도 하려니 숨이 차네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걸음은 똑바로 걸어야 해요. 발부리로 막 땅을 이렇게 차시는 분 있잖아요. 신발 신고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팡팡 이렇게 차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질질 이렇게 끄는 거 있죠. 이렇게 질질 끌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땅을 차거나 발을 끌게 되면 날카로운 물체에 베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저도 은연중에 이렇게 엊그저께 발바닥에 상처가 났던 게 이렇게 사뿐사뿐 걸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이 베었겠죠. 그래서 다른 어떤 수축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걸음을 똑바로 걷기, 수직으로 내딛기. 그래서 수직이 90도죠. 그래서 무릎과 발목이 이렇게 90도가 돼서 무릎과 발목이 땅과 90도가 되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살푼살푼 걷는 거죠. 자, 6번째. 항상 발 디딜 곳을 확인하고 걸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숲길이고 흙길이고 하기 때문에 숲에서 사는, 흙에서 사는 생물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종종 만나는 생물은 지렁이와 애벌레 이런 것들, 그리고 거미는 땅 위에 있기도 하고 저 땅 밑에 땅 바닥에 있기도 하고 하는데요. 거미 제가 만난 생물들입니다. 그런 생물로부터 제 발을 보호하고 그 생물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 디딜 곳을 보고 다녀야 해요. 혹시나 그 길 주변 풍경을 막 구경하고 싶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그냥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걸을 때는 또 발 디딜 곳을 확인해 가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자갈길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평탄치 않은 길, 올록볼록하기도 하고 막 평평하게 되어 있지 않고 좀 날카로운 곳들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 걷는 길은 더 신경을 써서 발 디딜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걷는 곳은 더 위험 요소가 많을 수 있잖아요.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파악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처음 걷는 곳은 그런 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 디딜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갈길, 평탄지 않은 길, 그리고 처음 걷는 길. 여러 번 걸었던 길 같은 경우는 이미 위험 요소가 있고 없고 다 알 것이고 위험 요소를 이미 맨발 인으로서 제거가 된 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전한 길이라면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걸어도 되겠죠. 그래서 처음 걷는 길과 자주 걸었던 길을 이렇게 구분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뒷발꿈치가 아닌 발 허리 부분에 무게를 싣습니다. 왜 발 뒤꿈치가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발 앞부분이 뒤꿈치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탄력성이 높아요. 발 뒤꿈치는 딱딱하잖아요.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근데 앞쪽은 좀 유연하고 부드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쪽이 충격을 더 잘 흡수한대요. 땅과 발이 만났을 때 그 충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까치발 걷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관절에 충격을 또 덜 주겠죠. 그래서 까치발 걷기도 좋다 이 말이고. 자, 8번째,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발걸음을 가볍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뾰족한 물체를 밟을 수도 있는데 그때 발걸음을 가볍게 뒤로 할 수도 있고 몸의 무게를 발바닥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충격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항상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 9번째는 지면이 가려진 경우 주의해야 하는데요. 자, 풀이나 나뭇잎, 눈과 같이 땅을 덮는 물체가 지면을 가린 경우도 있잖아요. 뭐 낙엽이 바닥을 다 가려서 그 바닥에 뭐가 있는지, 유리 조각이 있는지, 뭐 캔에 뭐 찢어진 캔이 있다든지, 뭐 도자기 조각이 있다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조심해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치우면서 가도 좋겠죠. 어차피 또 걸어야 될 그런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표면을 잘 볼 수 없을 때, 또 전에 걸었던 곳이 아니고 처음 걸었던 곳이라면 절대 맨발로 뛰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하고 함께 걸을 때, 특히 어린이들은 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뛰지 않게 절대 주의를 좀 시켜야 됩니다. 10번째, 지금 눈 위에서 맨발은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는 지금 168일차 산책이기 때문에 아직 눈 구경을 못했어요. 5월 달에 시작하는 산책이니까 제가 맨발인으로서 지금 요번에 다가오는 겨울을 처음 겪어볼 건데요. 혹시나 눈이 내린다면 이것 신경 써야 되겠어요. 눈 위를 걷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신발을 신고는 걸어봤지만 맨발로는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좀 되게 상상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혹시나 맨발을 걸을 때 눈 위에 걷게 되면 장시간 걷게 되면 동상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상에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을까, 그거는 바로 보온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발의 감각이 마비될 때까지 걷지 않는 것. 너무 발이 시려워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 전에 그냥 양말 신고 신발 신고 하면 됩니다. 또 표면이 거친 땅 같은 경우에는 추울 때 맨발로 걷게 되면 발바닥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길이다 그러면 안 걷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나눠봤는데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맨발 걷기를 위한 10가지 안전수칙. 첫 번째, 여벌의 보온용 옷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구급약품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환경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네 번째, 준비운동을 해서 근육과 관절을 풀어줍니다. 다섯 번째, 걸음은 똑바로 수직으로 내딛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항상 발 디딜 곳을 확인해 둡니다. 일곱 번째, 발 뒤꿈치가 아닌 발 허리 부분에 무게를 싣습니다. 여덟 번째,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아홉 번째, 지면이 가려진 경우 주의합니다. 열 번째, 눈 위에서 맨발은 보온에 신경을 씁니다. 지금까지 맨발 걷기를 위한 10가지 안전수칙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건강에 좋은 맨발 걷기지만 안전하게 걷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함산이와 함께 산책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맨발 걷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맨발 걷기 실천하신 분은 댓글 주세요. 그리고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저에게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응원하면서 맨발 걷기 실천해 보아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어렵다.